여기 모든 걸 체념한 채 죽을 날만 기다리는 한 노인이 있습니다. 오래전 그는 지병으로 인한 하반신의 마비로 걷지 못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으며 자신의 삶에 더 이상 자신감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길 젊었을 때에는 누구보다도 당차고 에너지가 넘쳤던 농구 선수였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세계 최고의 리그인 NBA에서 뛰었다고도 하며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고작 172cm의 키로 덩크왕을 무려 3번이나 했다는 겁니다. 경이로운 수준의 점프력과 스피드, 그리고 강렬한 쇼맨십까지 주목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독보적인 캐릭터였고 거인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면으로 맞서 싸웠으며 정말 불가능이란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실력이 대단했습니다. 영광스러웠던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린 노인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농구에 대한 열정을 느껴보고 싶었는데 이에 똑같이 늙은 과거 동료들과 함께 길거리로 나섰으며 비록 하반신의 마비로 구경밖에는 할 수가 없었지만 일단은 아쉬운 대로 여기서 만족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떠한 결정적인 계기로 인해 두 발로 뛸 수 있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기적이 일어난 그 순간부터는 모든 감각이 되살아났고 드리블은 물론 레이업뿐만 아니라 덩크까지 가능해졌으며 이대로 길거리 농구대회에 나가 코트를 지배하였습니다. 그의 이름 네이트 로빈슨. 절망을 대체 어떻게 극복해낸 것이고 그 나이에 점프력은 왜 이렇게까지 높은 것인지 지금부터 이 덩크왕의 비밀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트 로빈슨은 1984년 미국 워싱턴주의 시애틀 도시에서 태어났으며 과거 미식축구 NFL 출신이었던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아 어릴 적부터 여러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유난히 또래들보다 체구가 왜소하다 보니 매번 승부에서 지기만 하였고 키가 작아서 무척 서러웠던 네이트는 이 심정을 아버지에게 토로하였습니다. 그러자 단순한 위로가 아닌 전혀 상상치 못한 어느 한 위대한 남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스퍼드 웹. 고작 168cm의 키로 세계 최고의 무대 NBA에 입성하여 무려 11년이나 커리어를 쌓았던 80년대 농구 선수였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그 작은 키로 덩크왕의 영광을 차지해내기까지도 했으며 당시 NBA 광팬이었던 아버지는 스퍼드에게 흠뻑 빠져 그의 경기를 수많이 녹화해 두었었고 이를 전부 아들에게 보여주어 불리한 신체 조건을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슴속에 뜨겁게 각인시켰습니다. 용기를 얻은 네이트는 그날부터 체력과 근육 단련에 만전을 기했는데요. 남들보다 훨씬 더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 정상에 올라설 수 있다는 걸 직시하고 있었기에 점프력과 스피드를 극대화하고자 단 하루도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농구와 미식축구 그리고 육상에서까지 점점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하물며 이처럼 세 가지를 모두 병행하다 보니 더욱더 운동 능력이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이를 기반 삼아 네이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170cm의 키로 생애 처음 덩크를 성공해냈습니다. 그러고 2년 뒤 4학년 졸업반이 되고 나서는 농구부 에이스로 거듭나 28승 1패로 팀을 워싱턴주의 결승전까지 이끌었는데 거기서 놀랍게도 우승마저 달성해냈으며 평균 기록이 17.9득점에 7리바운드와 7어시스트였던 그는 끝내 워싱턴주에서 올해의 선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 대학들은 키가 작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이트를 등한시했는데요. 다만 이와 반대로 미식축구만을 한정했을 때에는 영입과 동시에 장학금까지 얹어주겠다는 제의가 수두룩하게 들어왔습니다. 당시 그는 돌진을 담당하는 러닝백 포지션에서 전국 30등으로 평가를 받았었고 그 와중에 110m 장애물 경주를 13.8초로 끊을 만큼 속도가 어마무시했던지라 정말 탐이 날 수밖에 없는 인재였습니다. 그리하여 네이트는 미식축구 선수로 워싱턴 대학교에 입학하였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마음속에서 농구를 더 선호하고 있었기에 개인적으로 농구부를 찾아가 감독에게 자신의 실력을 보여준 뒤 합격을 받아냈으며, 그러자 학교 측으로부터도 미식축구와 농구 둘 다 뛰어도 된다는 허가가 내려졌습니다. 특혜를 받은 만큼 책무를 다해야 했던 그는 두 종목 전부 다 훈련에 빠짐없이 참여했는데, 그리고 코트 위에서는 미식축구에서 13경기 중 6번을 선발로 기용되었고 23경기 중 10번을 선발로 출전한 농구 같은 경우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였으며, 이와 같이 그는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로도 자신의 의지와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1학년이 끝날 무렵 사이가 두터웠던 미식축구 감독이 해고되고 말았는데요. 그로 인해 네이트는 미식축구에 대한 의욕이 떨어졌고, 안 그래도 이제는 진로를 결정해야 할 시기였기에 농구 하나에만 집중하여 반드시 NBA를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허나 이에 대한 주변의 시선은 매우 냉소적이었고, 평균도 못 미치는 키로 무슨 NBA를 가겠냐며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이에 화가 잔뜩 난 네이트는 자기를 향한 조롱과 편견들을 전부 부셔버리겠다고 도끼를 품었는데요. 1년 전과 마찬가지로 2학년 때에도 에이스로 분발했던 그는 평균 득점 부문에서 팀 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동시에 10개의 명문 학교들이 모여있는 자신의 지역구에서는 수많은 실력자들 중 탑10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거기다 64강 전체대학 토너먼트에까지 진출을 성공해냈습니다. 비록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채 탈락하고 말았지만, 그래도 다음 3학년 때에는 팀을 16강까지 올려놓았으며, 당시 네이트의 평균 득점은 16.4득점에 3점 성공률이 38%였고 이처럼 돌파뿐만이 아닌 슈터로서도 자질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이 득점력이 과연 NBA에서까지 통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반신반의한 스카우터들의 시선은 여러 테스트를 거치더니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며, 특히나 본인보다 더 무거운 84kg 벤치프레스를 쉬지 않고 13번이나 들어올린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2005 NBA 드래프트에서 네이트는 전체 60명 중 21번째로 제법 일찍 지명을 받았고, 그러고 나서는 곧바로 트레이드를 통해 뉴욕 닉스의 선수로 확정이 되었으며, 이로써 드디어 그는 불가능이라 치부당했던 자신의 꿈을 보란듯이 완벽하게 실현시켰습니다. 평균 신장 2m가 넘는 거인들의 전쟁터 NBA에 입성한 172cm 네이트 로빈슨. 대학 무대보다 훨씬 더 경쟁이 잔혹할 뿐더러 신체 사이즈부터가 이미 한참 불리하기 때문에 별다른 기대를 받지 못했지만, 시즌이 개막한 순간 그는 상식의 범주를 뛰어넘는 엄청난 퍼포먼스로 뉴욕 닉스 팬들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점프력이 무려 1m 14cm였던 네이트는 높이 3m 5cm의 골대에 덩크를 호쾌하게 찍어버렸고, 때로는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공격 리바운드를 따냄과 동시에 득점까지 해냈으며, 이러한 폭발적인 탄력에 관중들 모두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는 당시 리그에서 가장 키가 컸던 2m 29cm의 선수를 정면으로 블락해버린 적도 있었는데요. 아무리 상대가 높다 하더라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으며, 틈이 보일 때마다 항상 득달같이 달려들었고, 하물며 경합 도중 점프볼이 불려 공격권을 뺏길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는 포기하지 않고 뛰어올라 볼을 지켜냈습니다. 그 와중에 점프력과 더불어 스피드 역시 상당한 두각을 드러냈는데, 미식축구와 육상 출신이어서 그런지 한 명쯤은 쉽게 제낄 정도로 순간 가속도가 어마무시했으며, 온몸이 전부 근육질이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운동 능력이 독보적으로 월등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마치 증명이라도 하겠다는 듯 신인 때부터 벌써 덩크 콘테스트에 나섰고, 이날 그는 전 세계인들 앞에서 NBA 역사에 길이 남을 만큼의 화려한 묘기를 선보였습니다. 참가자는 총 4명, 여기에는 우승 경험자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네이트를 제외한 3명 모두 키가 얼추 2m였고 우월한 기럭지를 가진 그들은
1라운드부터 여러 고난이도의 덩크로 코트 분위기를 장악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거기에 움츠러들 네이트가 절대 아니었는데요. 이에 반격하고자 그는 셀프 엘리웁으로 혼자서 공을 바닥에 튕긴 뒤 360도 덩크를 꽂아버렸으며 이걸로 50점 만점에 49점을 받아냈고, 그 다음에는 팀 동료의 도움을 받아 엘리웁 덩크를 무난하게 성공하였습니다. 이처럼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1라운드로 마친 네이트는 2등으로 결승전에 올라섰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승부용 카드를 꺼내야만 했고, 기선 제압을 위해 그는 점프 이후 다리 사이로 공을 통과시키는 레그스루 덩크를 시전하였으며 쉽지 않은 기술임에도 이를 해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점수는 44점, 무려 8번이나 실패하고 나서야 겨우 해낸 것이었기에 평가가 그리 썩 좋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상대는 조금 더 높은 난이도의 덩크를 단 3번 만에 성공하였으며 50점 만점에 50점을 받았습니다. 물론 서로가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기에 승부가 끝난 건 아니었지만 6점 차를 뒤집는 건 운이 따르지 않고서야 사실상 불가능이었습니다. 허나 그럼에도 네이트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고 역전의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그건 바로 어릴 적 자신의 롤모델이었던 168cm 최단신 덩크왕 스퍼드 웹을 뛰어넘는 퍼포먼스였으며, 그에게 엘리웁 패스를 받은 네이트는 이를 단 한 번에 완벽히 성공해냈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은 관중들의 함성으로 요동쳤고 5명의 심사위원들 모두가 만장일치로 10점을 들어 올렸으며, 이에 네이트는 스퍼드와 기쁨의 진한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다음 차례로 나선 상대 측 덩크는 44점밖에 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총합 점수가 동점이 되어 승부는 연장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네이트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신박한 묘기를 부렸는데요. 3점 라인 멀리서 공을 다리 사이로 양측 번갈아 통과시킨 뒤 곧바로 셀프 엘리웁을 던졌으며 균형이 불안정했음에도 거리 조절을 정확히 해냈고, 이어 덩크까지 매끄럽게 마무리하여 47점을 받았습니다. 상대편 또한 꽤나 훌륭했으나 결과는 딱 1점 아래인 46점이었으며 이로써 간발의 차이로 승리하게 된 네이트 로빈스는 스퍼드웹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단신 덩크왕으로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렇게 운동 능력의 정점을 보여주고 나서는 이후 경기에서도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쳤는데요. 언제나 늘 자신감이 넘치고 저돌적이었으며 거기다 의외로 3점 성공률이 무려 40%에 육박할 정도로 슈팅이 제법 정교했고, 그만큼 공격을 다채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다 보니 팬들 입장에서 보는 재미가 정말 쏠쏠했습니다. 하지만 감독 입장에서는 이런 자유분방한 모습이 매우 꼴불견으로 비춰졌습니다. 네이트는 득점 능력이 우수하긴 하지만 개인주의 성향이 원체 강해서 볼을 지나치게 오래 소유하는 편이었고, 멋진 장면을 연출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무리를 하다 실책을 자주 범하곤 했습니다. 이를 참다 못한 감독은 하이라이트성 선수라며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였는데요. 네이트 역시도 평소 감독의 지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둘 간의 마찰은 점점 더 심해졌으며 그 와중에 구단 성적은 동부 꼴찌였고, 이에 결국 감독은 시즌이 끝나자마자 해고를 당했습니다. 2년차에도 네이트는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에 급급했는데 패스를 우선시하는 포인트 가드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어시스트 개수가 1.4개밖에 되질 않았으며 자존심과 더불어 본인 농구 스타일의 고집이 워낙 세다 보니 선수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여러모로 골칫거리였습니다. 하물며 팀원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었고, 게다가 어느 날은 경기 도중 패싸움을 벌이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10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습니다. 허나 그렇다고 하여 마냥 미워할 수만은 없었는데요. 네이트는 구단 내에서 훈련을 가장 성실히 하는 연습벌레였고
식단 조절과 헬스를 비롯하여 몸 상태를 항상 최상으로 유지했으며 노력한 만큼 평균 득점이 매년 상승 중이었습니다. 4년 차에는 그 수치가 리그의 전체 벤치 선수들 사이에서 두 번째로 가장 높았는데 도중에 한 번은 주전이 아니었음에도 41득점이나 꽂아 넣은 적이 있었으며 누구보다도 돋보였던 그의 활약은 전 세계적으로 농구 팬들을 열광시켰고 이에 대한 영향으로 그 한 시즌 동안 유니폼이 리그에서 8번째로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네이트는 덩크 콘테스트에 또 참가를 했었는데요. 1라운드는 비교적 쉬운 난이도의 덩크로 안전하게 통과하였고 전년도 챔피언과 맞붙게 된 2라운드 결승에서는 그 선수의 키 2m 8cm를 뛰어넘는 역대급 퍼포먼스를 펼쳤으며 팬들의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이 심사는 52대 48 단 4%의 근소한 차이로 네이트 로빈슨에게 우승의 영광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이 챔피언 트로피는 1년 뒤 2010 덩크 콘테스트에서도 그의 차지가 되었고 동시에 그 순간부로 네이트는 NBA 역사에서 덩크왕을 무려 3번이나 해낸 유일한 선수로 기록에 올랐으며 뉴욕 닉스 팬들은 그를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날을 마지막으로 네이트는 더 이상 뉴욕 닉스의 유니폼을 입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팬들로부터는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지만 반면 감독에게는 단단히 미운 털이 박혀있던 상태였습니다. 왜냐면 아직도 게임 플레이를 고치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거기다 성격이 제멋대로인 것도 하나의 감점 요인이었으며 한 번은 버저비터샷을 일부러 아군 골대로 집어넣는 기행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손에서 공이 떠나고 나서야 부저음이 울린 것이기에 자살골을 면하긴 했지만 이와 상관없이 감독의 화는 극대노에 치달아 있었고 그 벌로 네이트를 14경기 동안 계속 벤치에 썩혀 두었습니다. 허나 그 다음 15번째 경기에서는 관중들이 하도 네이트를 원하는 바람에 마지못해 교체 투입을 시켜줬는데요. 그때 당시 네이트는 오랜 결장으로 분노가 가득 쌓여 있었고 오죽하면 적팀 선수 얼굴이 모두 감독으로 보일 정도였다고 하며 이날 그는 마치 화풀이라도 하듯 혼자 41득점으로 상대를 처참히 깨부셔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만큼이나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좀처럼 신임이 회복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덩크 콘테스트가 끝나자마자 매몰차게 트레이드로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오히려 이것이 더 잘된 일이 되었는데요. 새로 소속된 팀은 바로 우승 후보인 보스턴 셀틱스였으며 꼴찌 구단에서 맨날 지기만 하다가 밥 먹듯이 승리하는 천상계를 경험해보니 농구가 정말 즐거웠습니다. 자기 말고도 득점력이 우수한 선수가 많았기에 전보다 여유롭게 플레이를 할 수 있었고 이제는 굳이 혼자 무리해서 쓸데없이 에이스 기질을 발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력 멤버들에게 상대 수비가 쏠리니 그만큼 네이트에게 오픈 찬스가 자주 열렸는데요. 덕분에 3점 성공률을 41%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고 그렇게 나름의 좋은 활약으로 정규 시즌을 마친 뒤 생애 처음으로 플레이오프 무대를 밟았습니다. 그러나 강팀들끼리만의 치열한 경쟁이었기에 키가 작아 수비가 불리했던 네이트는 그저 벤치만 지키다 끝나는 경우가 많았으며 기용이 됐다 하더라도 고작 5분 내외로밖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10분 이상 기회를 받았을 때에는 공격에서나마 대략 분당 1득점골로 기대치를 충족시켜줬는데요. 그는 주로 모두가 지쳐있는 4쿼터에 투입이 되었고 체력 고갈로 인해 수비가 느슨하다 보니 적군 진영을 마음껏 날뛸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팀의 점수뿐만 아니라 아군의 활력과 사기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며 그렇게 전략적으로 네이트를 잘 활용했던 보스턴은 플레이오프 1, 2, 3라운드를 모두 넘어선 뒤 대망의 결승전에 도달하였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우승까지는 거머쥐질 못했는데요. 그래도 네이트에게는 매우 값진 경험이었고 다음 시즌에도 그는 보스턴과 함께했으며
매경기 연속 출장과 더불어 분위기 메이커로서 항상 팀원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였습니다. 허나 유감스럽게도 워낙 수비가 구멍인지라 중간에 어쩔 수 없이 트레이드를 당했고 이에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로 가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하필 여기는 이미 선수단이 완벽히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출전 기회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그러다 결국에는 다음 시즌 개막과 동시에 방출로 버려졌고 애석하게도 다른 팀들 역시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골든 스테이트로부터 다급히 영입 제의가 들어왔는데요. 구단은 스테판 커리의 부상으로 백업 포인트 가드가 절실했으며 득점이 가능한 선수들 중 터프하기로 유명한 네이트를 데려왔습니다. 비록 1년밖에 안되는 단기 계약의 금액마저 최소 규모였지만 그래도 네이트는 이를 자신의 가치를 반등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고 여느 때와 변함없이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번만큼은 슈팅만 고집하던 과거와 달리 패스와 수비에도 집중을 했는데요. 평균 11.2득점에 어시스트는 4.5개, 거기다 스틸도 1.2개로 벤치 자원 치고는 제법 준수한 편이었고 이처럼 그는 포인트 가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공수 모두에 관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했는지 골든 스테이트는 연장 계약을 제시하지 않았고 애당초 1년만 임시 방편으로 쓰고 내보낼 목적이었기 때문에 시즌 종료 후 네이트는 또다시 무직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는 보험용으로 시카고 불스에게 영입 제의를 받았는데 거기는 데릭 로즈라고 하는 구단의 에이스가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당한 상태였으며 저번과 똑같이 네이트는 최소 단위로만 계약을 맺었습니다. 허나 이는 중간에 방출을 당할 시 나머지 연봉을 받지 못한다는 비보장 계약이었고 그만큼 네이트는 신장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불안 요소 때문에 리그에서의 입지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뭐라 폄하하든 간에 그는 불리한 신체 조건을 절대 불평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여러 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말하며 자신의 체력과 끈기에 자긍심을 내비쳤고 이 같은 강인한 정신력은 감독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전폭적인 지지 아래 그는 커리어 처음으로 82경기를 전부 소화했고 빠르고 재치있는 드리블 돌파로 매번 상대 수비진을 헤집고 다녔으며 눈앞에 벽이 서있다 한들 결코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벤치 자원임에도 네이트는 평균 득점이 팀 내에서 세 번째로 높았고 3점 성공률은 40%로 1등이었는데요. 심지어 잠시나마 주전으로 뛰었던 시기에는 유명 스타들을 모두 제끼고 주간 베스트 선수에 뽑힌 적도 있었으며 이처럼 그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충분히 제 몫을 해줄 수 있는 선수였습니다. 게다가 대활약을 펼칠 때마다 화끈한 쇼맨십으로 팀의 사기를 북돋아줬고 그렇게 데릭 로즈가 없는 사이 시카고의 버팀목이 되어준 네이트는 구단을 동부 5등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시켰습니다. 1라운드에서는 브루클린 네츠와 격돌하였는데 비록 첫 경기는 지고 말았으나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 시카고는 연달아 내리 3연승을 거두었으며 그중 특히 4차전만큼은 무려 3차 연장까지 갔었던 명승부였고 이때 승리의 종지부를 찍은 자는 바로 벤치 신분으로 34득점을 꽂아 넣었던 네이트 로빈슨이었습니다. 참고로 그날 경기 때 시카고는 4쿼터 경기 종료 3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14점이나 뒤처지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네이트의 신들린 활약 덕분에 이 점수차를 따라잡을 수가 있었으며 거기다 끝내 역전승까지 이루게 되었습니다. 직후에는 브루클린의 반격으로 2연패를 하고 말았지만 그래도 마지막 7차전에서는 시카고가 승전보를 울렸으며 이로써 마침내 1라운드를 박차고 2라운드 관문에 당도하였습니다. 허나 이들의 발걸음은 여기 수문장을 마주한 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상대는 스타 플레이어를 3명이나 보유한 강력한 우승후보 마이애미 히트였는데요.
심지어 리더인 르브론 제임스는 이번 정규 시즌 MVP를 받아 리그 최고의 선수로 등극하였으며 이에 걸맞게 1라운드를 4대 0으로 가뿐히 통과한 뒤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시카고는 7번이나 혈투를 벌인 탓에 체력이 바닥나 있었고 게다가 도중에 부상자까지 줄줄이 나온 터라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마이애미 앞에서 전의를 상실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차갑고 싸늘한 공기 속에서 단 한 명만큼은 가슴이 뜨겁게 불타고 있었으니 그는 바로 다름 아닌 네이트 로빈슨이었으며 상대의 막강한 전력에 주눅들기는커녕 비록 그 이후에는 부상자의 추가 발생과 더욱더 견고해진 마이애미의 수비 때문에 내리 4연패를 당하면서 탈락하고 말았지만 그래도 슈퍼팀을 상대로 끝까지 고군분투했던 네이트의 불굴의 정신은 농구 팬들에게 승부욕의 귀감이 되었으며 스카우터들 역시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 중에서 덴버 너게츠가 네이트에게 정식 계약으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이로써 그는 드디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임시방편용이 아닌 정식 일원으로 가치가 올랐는데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처럼 작은 키로도 충분히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걸 자기도 보여주고자 그와 똑같이 등번호 10번을 달았고 이번에도 매서운 드리블과 한번 불붙으면 멈출 수 없는 폭발적인 득점력으로 강렬한 존재감을 내풍겼습니다. 허나 그 뜨거운 열기는 야속하게도 시즌 도중 무릎 쪽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인하여 차갑게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네이트의 커리어는 낭떠러지로 추락해버렸는데 수술과 재활훈련을 잘 마친 뒤 다음 시즌에 복귀를 했지만 워낙 치명적인 부상이었던 터라 이젠 더 이상 운동 능력이 예전만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돌파가 어려워지다 보니 공격 패턴이 단순해졌으며 결국 수비수에게 가로막혀 필드골과 3점 성공률이 각각 34%와 26%로 급락해버렸습니다. 이처럼 작은 키를 커버해줬었던 기존의 장점이 모두 사라지자 네이트는 쓸모없는 짐덩어리 취급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가차없이 트레이드로 보스턴 셀틱스에 떠넘겨졌고 이틀 뒤에는 보스턴에게마저도 방출을 당했습니다. 그나마 LA 클리퍼스로부터 영입 제의가 들어오기는 했으나 이는 그저 10일짜리 테스트용 계약이었으며 그 기회조차도 필드골 33%의 실망스러운 성적과 무릎 부상의 재발 때문에 결국 방출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가치가 남아있어 보였는지 다음 시즌에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가 그를 거두어 주었는데 허나 기대와 달리 네이트는 첫 2경기 동안 단 1점도 기록하지 못했고 그 즉시 구단으로부터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사실상 NBA 무대에서의 사망 선고나 다름이 없었으며 게다가 나이마저 31살로 젊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는 눈길조차 받지 못하는 그런 처량한 신세로 전락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의기소침해야 할 네이트가 아니었으니 농구에 대한 열정이 아직도 생생히 살아있었던 그는 이스라엘 리그로 건너가 실력을 마음껏 발산하였고, 그러던 도중 한 번은 46득점이나 꽂아 넣은 적이 있었으며 NBA 출신이라 그런지 클래스가 확실히 남달랐습니다. 또한 1년 뒤 베네수엘라 리그에서도 엄청난 활약상을 보였는데 50%에 가까운 필드골로 득점을 주도했던 그는 전력이 약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승행진을 이끌었으며, 그러다 플레이오프를 넘어 기어코 팀에게 구단 역사상 첫 우승을 안겨주었고, 이에 따라 결승전에서 MVP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그 후 미국으로 돌아오고 나서는 3대3 프로리그에 뛰어들었으며 화려한 퍼포먼스와 더불어 여전히 녹슬지 않은 자신의 날카로운 돌파력을 과시하였고, 이에 수많은 옛 올드팬들이 네이트를 무척이나 반가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다시 살아난 그의 존재감은 또 한 번 극장에서 열렬히 각광을 받았는데요. NBA 슈퍼스타들과 함께 엉클드류라고 하는 농구 영화에서 노인으로 등장한 네이트는 동료에게 선물 받은 신발로 하반신 마비를 이겨낸 뒤 다양한 묘기를 부리며 길거리 농구를 제패했고, 극중에서 활약할 때마다 과거 덩크왕의 위엄이 물씬 풍겼으며 나이가 실제 30 중반에 접어들었음에도 이와 같이 운동 능력이 건재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자기관리가 철저한 노력파 선수였고, NBA를 나온 이후에도 절대 근력 운동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근면 성실한 태도는 특히나 자식들에게 훌륭한 모범이 되었는데요. 어릴 적 그의 아버지가 노력으로 작은 키를 극복할 수 있다고 용기를 불어넣어줬듯이 네이트 또한 그 가능성을 아이들에게 일깨워 주었으며, 그리고 항상 이에 덧붙여 아무리 현실이 모질고 절망스럽다 하더라도 자신의 꿈을 위해 맞서 싸우라는 도전 정신의 신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겉모습만으로는 네이트의 성격이 금강불개마냥 강인한 것만 같아 보이지만 사실 NBA 커리어 내내 그의 마음속에는 늘상 울분이 맺혀 있었습니다. 성향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을 억지로 바꾸려 하는 감독들의 강압적인 태도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며, 심지어 그들 중 한 명으로부터는 매일마다 인신모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네이트는 우울증에 걸려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었는데요. 그러나 나약한 모습을 보였다가는 약육강식의 이 치열한 NBA 무대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기에 억지로라도 강한 척을 해가며 경기를 뛰었고, 동시에 본인의 농구 방식을 인정받고자 그만큼 남들보다 더 많이 피땀 흘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갈고 닦은 결과 네이트는 172cm 밖에 안 되는 단신으로 NBA에서 10년을 활약했으며 저인들 앞에서 언제나 과감한 플레이를 펼쳤고, 게다가 이들 사이에서 덩크왕을 무려 3번이나 차지해 역사에 유일무이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굳센 뚝심과 담력은 옆에서 보고 자란 그의 아이들이 진취적인 삶을 목표로 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되었으며, 비록 커리어 자체는 벤치 멤버로만 뛰었던 평범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자식들은 이를 슈퍼스타 부럽지 않을 정도로 무척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트 역시 항상 아이들의 경기를 찾아가 응원을 해주었고, 힘들 때마다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본인도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 선수 생활을 꾸준히 이어갔으며, 그리고 농구 이외의 다른 종목도 다양하게 연습을 하였습니다. 한 번은 36살의 나이로 프로복싱 데뷔전을 치른 적이 있었는데 상대는 제이크 폴이라고 하는 23살 젊은이였고, 거기다 2천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여서 둘의 승부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이크는 어릴 적부터 복싱을 해온 선수라 경험이 풍부했으며 심지어 나이까지 현저하게 차이가 났기에 근육 빼고 모든 게 열쇠였던 네이트는 결국 2라운드에서 KO 넉다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허나 그래도 그는
단 한 점의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준비했기 때문에 자신의 패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요. 이처럼 나이가 들어도 멘탈과 훈련 태도는 여전히 굳건하고 성실했으며, 게다가 그날의 굴욕은 오히려 인생에 또 한 번 열정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고, 지금도 네이트는 스스로에게 한계를 두지 말고 도전하라는 자신의 가치관을 3대3 프로리그를 뛰며 계속 실천하고 있습니다.